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열린 4.10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힘뿐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윤용진 변호사는 종북 세력에 맞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워온 도태우 후보를 죽이려고 한 게 누구냐면서 한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도태우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재인에게 불법 해임당한 강규영 KBS 이사를 변호해 문재인과의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소하고 이 땅의 종북 세력들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대표적인 자유우파 법조인입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의 4.10 총선 출정식에서 그동안 즐겨 사용하던 동료 시민이니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니 하는 표현 대신 종북 세력 저지와 국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 날선 비판을 가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최근 도태우 후보의 공천 탈락과 민경욱 전 의원 등의 경선 컷오프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던 우파 성향 유권자의 국힘 이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총선 판세가 급격하게 불리해져가는 현실 앞에서 소위 집토끼에 읍소하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발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4.10 총선과 관련해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번 선거에도 민생을 망쳐야만 표를 더 얻어 자신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건 이재명의 사당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종북 세력이 이날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총선에서 당이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다.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선수로 22일 동안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응원해주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저들의 폭주를 막고 종북 세력이 주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들이 우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승리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과도 연합하는 민주당, 범죄자들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세력들, 벌써부터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민주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고도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었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민의 따끔한 지적을 귀하게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들은 상당히 멀쩡한 발언들이죠. 이런 스탠스로 지금까지 계속 선거운동을 해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태우 변호사 쳐내고 민경욱 전 의원 쳐내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좌익 세력 출신 또 더불어민주당 세력 소위 패품들을 대거 공천하고 당의 핵심적인 지역적 지지 기반인 영남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아주 분노케 하는 그런 행보를 벌이면서 광주에 마치 아부하는 듯한 행보를 벌이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 선거가 임박하고 영남 지역 그리고 영남 출신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수도권에 사는 출향 인사들의 거대한 민심 위반으로 수도권까지 지금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지금 뒤늦게 이제 상당히 제정신이 된 그런 지금 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국힘 지지율이 급락했죠.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무슨 이종섭 호주 대사건, 황상무 수사건을 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종섭, 황상무 건이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비교해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입니까? 좌익 세력들이 그걸 엄청나게 부풀리고 하니까 그게 마치 큰 문제가 된 듯이 보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명색이 국민의힘 안에서 후보니 뭐니 하는 자들이 좌익 세력에 또 휘둘려 갖고 같이 펌퍼질을 하니까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 그게 뭘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준 좌클릭 행보, 그리고 호남과 좌익 세력에 아주 굴종하는 그런 태도에서 우파 세력과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국힘의 환멸을 느끼고 한동훈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지율 급락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봐야지 다른 데 가서 다리를 끌고 갔고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우파 성향 그리고 영남 지역 출신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게다가 소위 의대 정원, 대폭 정원 문제로 지금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 기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의사 집단 및 그 가족들에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또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번 총선은 하나만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윤영진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링크하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종북 세력에 맞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워온 도태우 후보를 죽이려고 한 게 누구요? 싸우라는 종북이들과는 안 싸우고 좌파들 줄줄이 영입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준 대통령과 싸우려던 게 누구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보였던 왜곡된 행태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장충건 사무총장은 한동훈의 잘못된 계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탈락의 후유증이 매우 크다. 여기 탈락에는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이기고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는데 한동훈이 무리하게 공천을 취소시켜버렸기 때문에 공천 탈락하고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일부 자유우파 국민들은 국민의힘 탈당을 외치며 반국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시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찬양하고 있다. 여기에도 역시 5.18 민주화운동 뒤에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광화문 자유우파 세력의 이탈보다 5.18 지지 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호남에서의 우파 지지는 10% 부근일 뿐이고 최대 15%를 넘을 수 없다. 즉 5.18 정신으로 호남인들에게 구애를 해도 5% 이상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광화문 세력들의 반발은 최소 15%가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도태우, 민경욱 등 자유우파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지속된다면 초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IQ 176의 한동훈 위원장의 철저한 계산과 판단이 있겠지만 이번 도태우 후보의 탈락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도 역시 IQ 176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좋게 평가해왔던 본인이 이렇게 비판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내 글을 읽게 된다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란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라면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장충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황 대표는 19일 왜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76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고 합니다. 라면서 선거범죄는 시대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980, 90년대에는 금품, 향응 제공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허위사실 공표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온라인 여론 조작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엄벌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20년 4.15 부정선거입니다. 라면서 재검표 현장에서 산더미처럼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른 곳도 아닌 대법관들이 버젓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쏟아져 나왔는데도 도대체 대법관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대법관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어서 그대들이 경찰관이 된 것, 검사가 된 것, 판사가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수사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기를 어마어마하게 문란시킨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단도 없이 또다시 이번 4.10 총선을 치르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장관으로 종북 반국가 정당인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통진당 세력이 민주당에 의해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확정됐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케 하고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며 유사시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했던 범죄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강제 해산됐던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출신들이 결국 민주당에 의해 비례대표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선권인 5번 정혜경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운동, 11번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15번 손솔 이석기 한상균 석방운동으로 확정됐습니다. 좌파 단체 몫으로는 1번 서미화, 12번 김윤, 17번 이주희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기지 반환운동, 20번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해인 의원은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 6번을 받아 비례재선이 확정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을 모조리 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사전선거 하지 말고 꼭 4월 10일 당일 본투표 합시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참 더불어민주당 보면 아찔하죠. 또 국민의힘 봐도 한심하죠.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정당들을 제1당과 2당으로 소위 맞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정치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